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체 인물 리뷰. 건담이라 이름을 가진 기체 중 단일 기체로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했던 사이코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제타 건담에 등장을 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사이즈와 강력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기체죠. 이 사이코 건담 어떠한 기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설명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형식 번호는 MRX-009. 지구 연방군 U타입 연구기관인 무라사미 연구소에서 개발한 강화 인간 전용의 거대 시작형 가변 모빌 아머. 명칭 되게 복잡한데, 가변 모빌 아머로 기체 내에 탑재된 사이코뮤 시스템과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하이필드 제너레이터 등으로 인해서 일반 모비슈트의 2배에 해당하는 거의 40m에 가까운 전고를 가졌습니다. 건담이라는 명칭이 붙기는 하지만 또 병기 카테고리상 이제 모빌 슈트가 아닌 모빌 아머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좀 더 살펴보면 사이코 건담 이제 사이코뮤 컨트롤로 이제 화기 및 기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가졌는데, 다시 말하면은 기체를 조종하는 파일럿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유닛의 일부로 상정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파일럿에게는 아주 매우 커다란 정신적 피로감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올드 타입 파일럿이 조종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잘못하면 뇌사나 심장마비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체였다고 해요. 또 사이코 건담에 탑재된 사이코뮤 시스템은 또 파일럿이 아무리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파일럿의 전투를 감지하게 되면 사이코뮤 컨트롤러에 의해 기체 스스로 파일럿이 있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능은 좀 편해 보이긴 하네요. 또 파일럿이 발산하는 기체란다. 사이코 웨이브에 감응을 해서 파일럿의 의지와 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전투에 참여시키기도 하는 약간 좀 부작용스러운 요소도 존재합니다. 본래 이제 모빌아머나 이제 모비슈트 기동병기에 사이코뮤를 탑재하는 주 목적은 이제 비트 병기 같은 원격 유도 병기를 조작하거나 U타입이나 파일럿에게 이제 예민한 조종에 기체가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한계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주 목적을 가졌지만, 이 사이코 건담은 파일럿을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하긴 하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맨 머신 인터페이스, 요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요. 사이코 건담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중에 개발되는 후계기 사이코 건담 마크 2에서는 이러한 맨 머신 인터페이스에다가 리플렉터 비터와 유선 유도식 빔소드 등의 좀 더 구체적인 사이코뮤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이제 사이코뮤 시스템의 중추 프로세서가 집약되어 있어서 매우 기능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코핀 역시 이 머리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스크 해치 부분을 통해 탑승하게 되어 있고요. 이 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지만 이 머리 부분은 또 사이코 건담의 두뇌와 심장의 기능을 함께 가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일럿의 생존과 데이터의 보존을 위해서 과거 1년 전 때 나왔던 지용처럼 머리 부분만 따로 분리되어 탈출 포트를 겸한 소형 모빌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관련 이미지나 이런 정보를 바탕을 하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이런 화상 자료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머리 부분만 이제 지용처럼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본편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아주 새로운 사실 알아가게 됐습니다. 사이코 건담이 이제 거대한 크기에 비유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빌아머라 부르는 형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런 형태, 그냥 가변 형태라고 많이들 그냥 생각하시는 이 비행 형태를 이제 모빌 포트리스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미노프스키 크래프트에 의해 대기권 내 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모빌슈트 형태에서는 이 16만 8,000kg의 스러스터 추진력을 뿜어내지만, 이 모빌 포트리스 형태에서는 이제 기체 추진 장치 외에도 이제 미노프스키 크래프트에 의한 양력 발생 때문에 2배가 넘는 무려 50만 kg이라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기체를 경제 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빌 포트리스 상태에서의 평균 비행 시간은 약 32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모빌슈트, 그런데 모빌슈트 형태가 이렇게 굳이 건담형으로 만든 이유는 연방군의 맹목적인 건담 우상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설 이야기고,
정확한 근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가루다급 거대형 대형 수송기에서 기체를 경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가 40m짜리라서 극중에서는 이제 모빌 포트리스 상태로 수송기 외부에 와이어를 고정해서 이와 같이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송기가 커더라도 이 사이즈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뉴타입이나 이제 강화 인간밖에 조종할 수가 없는 데다가 여러모로 양산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 사이코 건담 딱 2기만 개발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사이코 건담이 양산화됐다 하면은 또 전장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답답해지죠. 간단하게 무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무장은 이제 머니플레이터 끝에 포구에서 발사되는 총 10개의 빔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화가 따로 없어서 애니메이션 캡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총 양손에 각 5개씩 총 10개의 빔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반신 쪽에 중심부에 이제 3개의 빔포와 이마 부분에 또 2개 확산 메가 입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니플레이터 쪽의 빔포는 기체 중앙에 위치한 5문의 확산 메가 입자포처럼 제너레이터 직결식이 아닌 자체 에너지 캡을 대장한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드는 지금 설정에서 옆쪽 끼고 있는데 이거에는 또 IPD 제너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외부의 모든 빔 공격을 또 차단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빌 포트리스 형태일 때는 2개가 분리돼서 기체 양 끝에 스테빌라이저 및 사이드 아머 기능을 합니다. 저 날개처럼 저렇게 형상을 해줘서 장비가 되죠. 기체 설정은 이 정도 알아봤고요.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타 건담 17화 홍콩 시티 편의 첫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빌 포트리스 형태로 홍콩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막 부딪히고 막 하면서 이제 나중에 카뮤의 건담 마크 2와 싸우게 됩니다. 다만 이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일반적인 모빌 슈트는 보통 18m 전후로 크기를 상정을 하는데 사이코 건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m에 육박하는 2배가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게 무슨 애와 어른 싸움처럼 보이는 화면 구도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19화 카미오와 이제 친하게 된 파일럿인 포우의 격쟁이에 또 폭주를 해서 또 홍콩을 또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래서 또 카미오가 마크2로 나서지만 이거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닌 설득을 위함이라서 직접적으로 아주 제대로 전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20화로 넘어가면 이제 아우드무라를 추격하던 중 이제 발을 묶기 위해서 포우가 사이코 건담을 내보냅니다. 사이코 건담의 이제 강력함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이제 포우가 또 머리를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 쉽게 좀 전투가 종료가 되죠. 이제 이후 다시 아우드무라를 추격을 해서 카미오와 다시 맞서게 되지만 이제 카미오는 포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또 제정신을 차린 포우는 카미오를 이제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스토리에 돌격을 해버리고 충돌을 해서 우다의 작전을 방해하고 스토리와 함께 사이코 건담은 공중에서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2대 중에 한 대, 첫 번째 사이코 건담은 이렇게 박살이 나고요. 이제 그러다가 35화에 넘어가면서 티탄즈의 최대 거점이 이제 킬리만자로 기지를 노린 카라바와 에우고의 공습이 시작이 되죠. 이 공습에 맞서서 두 번째 제작됐던 이 사이코 건담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용과 화력으로 또 적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36화로 넘어가서 카미의 또 제타 건담과 또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요. 카미의 또 설득에 이제 포우가 잠시 멈칫거리는 사이에 제리드의 바이아란이 돌진해 오고 이를 눈치챈 포우가 사이코 건담으로 제타 건담 앞을 막아서면서 빔 사베리에 의해 머리 부분이 파괴가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사이코물 시스템 폭주와 또 과부하 때문에 포우가 사망하고 파일럿이 사망했기 때문에 기체가 이제 기능 정지를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에우고와 카라바의 공습작전 후 킬리만자로 기지의 자폭과 함께 사이코 건담은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서 2대 만들어졌던 사이코 건담 모두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네,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코 건담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 극 중에서 등장한 횟수는 꽤 적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기체인 만큼, 네, 그만큼 이 사이코 건담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프라모델, 이후에 지금 소개드릴 프라모델에 대한 영향도 좀 있긴 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프라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 사이즈 때문인지, 예, 쉽게 프라하기가 곤란했던 것인지 어느 쪽이 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제품화 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발매된 9판까지 있으면 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HUC 한 대 나와 있습니다. 네, 2004년 8월 5000엔이라는 MG 축에서도 좀 중고가급 MG급 가격인 5000엔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HGUC임에도 불구하고 전고가 280mm, 28cm죠. 발음이 조금 위험한데, 예, 엄청난 사이즈를 보여주며 또 완전 변형을 또 이루어줍니다. 흉부의 메가 입자포는 부품 분할로 재현을 했고요. 손가락의 메가 입자포는 슬라이드 금형으로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고가 28cm, 예, 144분의 1 스케일이지만 실제 제품 사이즈는 MG를 넘어서 거의 PG에 근접한 크기를 보여주는 또 사이코 건담이죠. 실제 제품 저희가 찍어놓은 사진은 이렇습니다. 예, 큼지막하죠. 물론 HG인 만큼 가동률이나 디테일은 HG급에 준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정말 엄청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저희가 거고, 지금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 비교 대상으로서 가장 최근에 발매된 것 중에 좀 나름 거대 MG라고 할 수 있는 사자비의 기본 저희 포즈인데요. 지금 사자비와 저 밑판의 비율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을 잠시 빼서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요. 자, 창 구조상 조금 한 손에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네, 한 요정도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발판은 저희가 같은 발판을 쓴 겁니다. 예, 저 회전 턴테이블은 같은 턴테이블이거든요. 동일 제품인데 MG에서 나름 한덩치 한다고 하는 사자비가 올라갔을 때랑 HG가 올라간 HG 사이코가 올라간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네, 저 사이코 건담의 크기가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거, HG 치고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비교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사자비랑 동급이죠 이거? 예, 사자비도 MG 중에서도 대형 MG라 꽤 한 떡대 하는 기체인데, 예, 사이코 건담 2에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프라도 이거 하나밖에 보여드릴 게 없어서, 예, 간단하게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기체인물 리뷰 사이코 건담 편이었습니다. 네, 사이코 건담 하면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어마어마한 기체의 크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건담 마코트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잡아 올리는 모습은 꽤 쇼킹한 장면이었죠. 네, 사이즈가 사이즈인 만큼 실제 제품으로도 발매가 안 되고 있는 기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기도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HGUC 저 제품 외에는 최근 라인업에서 아무 라인업에도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코 건담이 RG로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네, 매우 궁금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더 디테일이 높아지고 안에 내부 프레임이 들어가고 하면은 어떠한 제품으로 나올지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실제 제품에 발매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네, 내줄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네, 격주로 진행되는 만큼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주, 2주 뒤에는 이제 인물편으로 기체인물 리뷰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